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꽤 오랜 기간 저희가 그 검증을 할 기회가 있었고, 특히 그 판결문인 결정문에 대한 분석할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판결문에 대해서도 소수 의견까지 담겨서 이미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판 기록을 지금 단계에서 열 몇 건을 다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십시오. 네, 아까 의원님께서 잘 안 나온.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근거 규정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자료 제출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간사의 협의 권한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인 참고인 선정 여부는 간사 간의 협의 안에 들어있었던 권한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증인으로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조절하고 이런 과정들은 충분히 헌법재판에 이미 판결문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밑에서 실무로 담당했던 헌법연구관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독립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수용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증인과 참고인 여부 분들의 출석을 담보하고 이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하십사 말씀드립니다. 네. 예. 특정 참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 묘하게도 그 자유한국당에서 신청한 참고인들이 대부분 출석을 못하겠다고 사유서를 내든지 또는 다른 사정으로 출석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부분이 우려가 돼서 출석을 좀 독려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똑같은 사정이 돼서 과연 아침에 이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증인이 나온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증인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독려를 해서 우리 청문회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정된 대로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우수 후보자께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만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그 현금성 그 내역에 대해서 업무 추진 경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자료도 오질 않고 있는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저렇게 하시면은 안 내겠다는 얘기. 오늘 그 청문회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단의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제 그 감사원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 지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무슨 그 오해할 만한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정확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통령이 감사 지시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제 어느 의원님께서 그 김수현 사회수석한테 감사를 요청했다고 이렇게 이제 감사원에는 감사 요청을 했고 김수현 사회수석한테는 지시를 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 브리핑에 보면은 대통령의 지시는 이렇게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감사원에 그런 요청을 했으면 이렇게 요청했다고 이렇게 브리핑이 나와 있어야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청와대에서 하는 일을 이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에 대통령이 감사원에 자료를 요청을 했다고 분명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미에 또 보면은 이상 대통령의 지시와 부처에 협의하고 통보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부처에 통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 대통령이 지시한 거를 사회수석이라는 분이 요청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요청한 거를 지시했다고 비서관이 바꿀 수 있습니까? 비서관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 워딩대로 지시한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보고 감사원에 감사 지시를 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왜 제가 뭐 오해를 했다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도우 위원님 하시고 진선 위원님. 예. 후보자께서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어렵사리 일부 받아보니까 2014년 2월 26일 날 몽중헌 롯데쇼핑 롯데호텔에서 특정 업무 경비를 3회 썼는데 이게 105만 원입니다. 하루에. 2017년 4월 7일 날 특정 업무 경비하고 업무 추진비를 썼는데 하루에 73만 원을 썼고요. 그 다음에 2017년 4월 14일 날 또 세 번을 썼어요. 특정 업무 경비하고 업무 추진비. 이게 또 95만 원입니다. 지금 하루에 3번, 2번 쓴 게 지금 많은데 지금 제가 적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랑 어떤 명목으로 식사를 하셨는지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제 우리 후보자께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았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기각 한 분의 그 후보자 한 분의 소수 의견을 내면서 그 이론적 근거가 뭐냐, 독자적인 이론이냐 답을 안 하시고 그러면 그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180쪽 347쪽의 결정문 중에 후보자 한 사람의 소수 의견이 180쪽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논거인 그 쟁점에 대해서 그 이론이 어디서 나왔느냐, 독자적인 이론이냐 답을 안 하시고 어디서 나왔느냐 기억이 없다, 모른다, 확인해보고 내일 이야기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후보자의 연구를 돕던 헌법연구관들 박대규, 김소연 이런 분들을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특히 박대규는 우리 진선미 간사께서 정인으로 신청한 것을 부탁을 하셔서 참고인으로 했는데 불출석합니다. 지금 그분들을 상대로 이 결정문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소상히 밝혀야만 정말 후보자의 소신에 따른 고뇌에 찬 소수 의견인지 아니면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서 특정 주장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인지 여러 가지를 따져보려고 했는데요. 안타까운 게 김소연 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참고인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없습니다. 이게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고요. 통보입니다. 못 가겠다는 통보고요. 박대규 연구관은 오늘 평일이지 않습니까? 근무하는 날인데 개인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도저히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 의지를 확인하고 소수 의견이 생산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후보자가 직접 밝혔으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후보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참고인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평일날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 온다 그러고 개인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후보자 성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김소영 연구관 같은 경우는 사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님,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지켜보셨지만 본인이 손 결정문에 그 기초한 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그럼 연구관들을 상대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인데 연구관들이 사유도 없이 김소연 연구관은 참고인 출석이 어렵다고만 통보해왔고 공무원인 박대규 참고인은 근무해야 될 시간에 개인 사정으로 못 오겠다고 이렇게 통보해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두 참고인은 반드시 출석되어야 하고 출석될 때까지는 정회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계시고요. 네. 진선미 의원님. 네.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야당 쪽에서 지금 참고인의 불출석을 이유로 이 문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인의 출석은 본인의 어떤 사유 여부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은 이후에 독려를 하거나 출석을 계속 독촉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합의를 한 상황은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보자와 다른 출석한 참고인들과 함께 배석을 시켜서 후보자에게도 질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전에 질의는 계속 진행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야당에서 원하는 참고인의 출석은 계속 독려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곽상도 의원님. 후보자가 의지가 있으면 검증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산하 귀하에 있는 연구관들을 얼마든지 출석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제대로 된 검증, 정확하게 평가를 받겠다고 검증을 받겠다고 생각하면은 왜 귀하에 있는 연구관들을 좀 출석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잘 해달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저는 후보자가 이런 태도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회해서 출석 여부 재판 기록 제출되고 나서 속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위원장 잠깐만요. 이 정도면은 참고인 출석에 대해서는 이야기된 것 같은데 오신환 의원님 뭐 다른 말씀 또 있으시죠? 관련한 내용인데요. 예, 하시죠. 그 참고인 출석 관련해서는 일반인이 아닌 헌법재판관인데 더군다나 재판소장의 청문회를 진행 중인데 여기 헌법재판소에 다 관련자분들이 다 나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출석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증인들, 참고인들이 나와 계시니까 회의는 청문회는 진행하면서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후보자께서 의지를 가지면 그 재판 연구관들이 충분히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네, 후보자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아까 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서 이따 답변을 물어보시면 이 자료들은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좌진들을 통해서 그 서면으로 된 것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참고인 출석 문제는 어떻습니까? 참고인 출석은 저희도 또 몇 차례 권유를 했는데 그 본인들의 의사가 좀 완강한 것 같습니다. 예. 자, 후보자님 보세요. 여기 그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계신 분 김소연 참고인, 박대규 참고인은 그 사유가 없거나 아니면 현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여기 와서 국회에 참고인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는 게 정당한 그 공무행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구나 이 연구관들은 그 후보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누가 보면은 마치 출석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출석을 독려해 주시는 게 맞고 또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될 거로 보고 또 다른 참고인들 예를 들면
판사, 검사로 계신 분들도 물론 근무지가 여기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마땅히 이 국회에서 이런 그 공적인 작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출석을 해서 자기 의견을 진술하는 게 당연한 의무이고 국민으로서 주어지는 그런 의무인데 이것을 해태하고 다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그 후보자께서 물론 이제 이 자리에서 청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출석을 독려해 주시는 게 맞고 또 가능하면은 이동 거리를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이 안 되겠습니다만 오후라도 출석을 꼭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예. 위원장님, 이 문제는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신청해서 하셔요. 순서대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동료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까지 시비 걸어요? 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님은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 대리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권한대행을 하고 있죠? 지금 백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아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은 지금 조직법에 따르면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법에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데 여기 처장님도 나와 있고 권한대행도 나와 있는데 소속 공무원이 그 충분히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안에 가서 출석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일치상 이걸 못 온다는 거는 기만하는 겁니다. 그건 잘 모르고 의원들 기만하고 있어요. 권한대행이 자기 소속 직원에게 증인을 참고를 못 나가도록 한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좀 위원장 이거 확고한 조치를 해야 되지. 그러고 거리가요. 오후도 아닙니다. 여기 딱 걸리면은 차로 가면은 저 40분이면 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중요하다. 위원장이 왜 회의를 이렇게 진행합니까? 당당히 요구하세요. 예, 박주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일단은 제 신상 발언 먼저 좀 하고 의사진행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백승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항의를 하셨는데 방금 전 장면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많이 했으니까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바로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신환 의원님이 발언하셨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의 의사진행 발언을 위원장님 제지하신 다음에 바로 백승주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한다고 했을 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는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참고인 출석에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이 지금 없죠. 그리고 참고인도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소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희수 재판관에게 출석을 하도록 하라라고 지금 위원장님도 계속 압박을 넣으시고 계신데 이것은 사실 법적인 의무 없는 행위를 하라고 지금 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슷한 말들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 그 점에 관련해서 그만하시고요.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참고인 출석 문제와 또 자료 제출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거기에 지금 우리 의사 진행이 이제 걸려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인 출석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후보자의 범위 내에 계신 분들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근무하는 것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이렇게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를 한다는 표현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아까 거명됐던 그 연구관들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럼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자료 제출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그런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하시고
또 새로 아까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재판 기록에 대해서는 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간사 협의가 좀 덜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또 기존에 헌법재판소에 그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예. 기록 제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기록 제출은 이 소송법에 엄격한 규정, 헌법재판 이런 규정들이 심판 규칙에는 이제 규정들이 있어서 그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업무 추진비, 특경비 등 이 자료 이게 안 나오세요. 어떻게 도덕성을 검증합니까? 어제 지금 후보의 도덕성을 제가 얘기했지만 전효숙, 이동업, 그 낙마자 정말 사소한 지금 생각하면 사소한 것 때문에 낙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희수 후보자는 본인이 어제 시인한 것만 하더라도 무려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교통, 벌금, 농지 위반, 뭐, 제가 지금 이제 한 10가지를 지금 나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차고 넘칩니다. 헌재 소장의 3대 덕목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독립성, 중립성, 도덕성이라고. 하나 온전한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검증을 하며 청와대 인사참사 시스템 이거를 점검을 국회가 국민의 대변자 국회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김기정 청와대 안보실 2차장 임명된 지 12일 만에 도종 하차했습니다. 안현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내정 철회했습니다. 18일 날 통보받고 19일 날 지명 발표하고 단 하루 만에 어떻게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했는지를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자 했는지 너무나도 지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사들끼리 좀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 간의 협의가 좀 진행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수용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증인과 참고인 여부
분들의 출석을 담보하고 이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하십사 말씀드립니다. 네. 예. 뭐 특정 참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 묘하게도 그 자유한국당에서 신청한 참고인들이 대부분 출석을 못하겠다고 사유서를 내든지 또는 다른 사정으로 출석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부분이 우려가 돼서 출석을 좀 독려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뭐 똑같은 사정이 돼서 과연 아침에 이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오후에도 증인이 나온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증인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독려를 해서 우리 청문회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정된 대로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의사 진행 발언. 예, 의사 진행 바랍니다. 김우수 후보자께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만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꽤 오랜 기간 저희가 그 검증을 할 기회가 있었고 특히 그 판결문 결정문에 대한 분석할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판결문에 대해서도 소수 의견까지 담겨서 이미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판 기록을 지금 단계에서 열 몇 건을 다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십시오. 예. 아까 의원님께서 잘 안 나온.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근거 규정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자료 제출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간사의 협의 권한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인 참고인 선정 여부는 간사 간의 협의 안에 들어있었던 권한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증인으로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조절하고 이런 과정들은 충분히 헌법재판에 이미 판결문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밑에서 실무로 담당했던 헌법연구관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독립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상 대통령의 지시와 부처에 협의하고 통보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부처에 통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 지시한 거를 사회수석이라는 분이 요청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요청한 거를 지시했다고 비서관이 바꿀 수 있습니까? 비서관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 워딩대로 지시한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보고 감사원에 감사 지시를 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왜 제가 오해를 했다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도 위원님 하시고 진선 위원님. 예. 후보자께서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어렵사리 일부 받아보니까 2014년 2월 26일 날 몽중헌 롯데쇼핑 롯데호텔에서 특정 업무 경비를 3회 썼는데 이게 105만 원입니다. 하루에. 2017년 4월 7일 날 특정 업무 경비하고 업무 추진비를 썼는데 하루에 73만 원을 썼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내역에 대해서 업무 추진 경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자료도 오질 않고 있는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저렇게 하시면은 안 내겠다는 얘기, 오늘 그 청문회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단의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제 그 감사원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 지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무슨 그 오해할 만한 뭐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정확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통령이 감사 지시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제 어느 의원님께서 그 김수현 사회수석한테 감사를 요청했다고 이렇게 이제 감사원에는 감사 요청을 했고 김수현 사회수석한테는 지시를 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 브리핑에 보면은 대통령의 지시는 이렇게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감사원에 그런 요청을 했으면 이렇게 요청했다고 이렇게 브리핑이 나와 있어야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청와대에서 하는 일을 이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에 대통령이 감사원에 자료를 요청을 했다고 분명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미에 또 보면은 2017년 4월 14일 날, 세 번을 썼어요. 특정 업무 경비하고 업무 추진비. 이게 또 95만 원입니다. 지금 하루에 3번, 2번 쓴 게 지금 많은데, 지금 제가 적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랑 어떤 명목으로 식사를 하셨는지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제 우리 후보자께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았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기각 후보자 한 분의 소수 의견을 내면서 그 이론적 근거가 뭐냐, 독자적인 이론이냐 답을 안 하시고, 그러면 그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180쪽 347쪽의 결정문 중에 후보자 한 사람의 소수 의견이 180쪽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논거인 그 쟁점에 대해서 그 이론이 어디서 나왔느냐, 독자적인 이론이냐 답을 안 하시고 어디서 나왔느냐 기억이 없다, 모른다, 확인해보고 내일 이야기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후보자의 연구를 돕던 헌법연구관들 박대규, 김소연 이런 분들을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특히 박대규는